안녕하세요. 미국 배달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재가치 계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시는 제가 예전에 마지막 영상으로 했던 스타벅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내재가치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계산법인데 할인 현금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재가치의 원리에 대해 일단 공부해 볼 텐데요. 제가 쓰는 계산법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인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두 개의 스테이지로 나누는데요. 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성장률을 근거로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그 증가하는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토대로 최종 가치와 현금 흐름으로 총 가치를 구한 뒤에 그것을 유통 주식수로 계산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할인율, 성장률,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의 성장성인 이제 10년 국채 금리를 이제 알고 이것을 예상한 다음에 그것을 계산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건 언제나 참고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이 값들이 만약에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내재 가치 또한 변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일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5년의 잉여 현금 흐름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률을 예측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다 알게 된 다음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미래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약간 듣다 보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이제 어디서 제가 찾아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5년 현금 흐름을 이제 예상해야 되려면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알아내는 법은 야후 파이낸스에 가요. 저는 주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정보들을 이제 간단한 정보들을 넣고 그리고 이제 좀 분석을 하는 편인데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스타벅스를 입력해서 주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통계로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은 현금 흐름 명세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 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이제 스타벅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페이지의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리면은 여기에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인데 약 32억 달러가 나오네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성장률을 예측하는데 이것은 이제 애널리시스 아까 똑같은 데서 이제 애널리시스 분석 창에 들어가서 이제 밑에 보시면 growth estimate 성장 예측이 나오는데 이거 애널리스트들이 성장을 예측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next 5 years 5년간 이제 예상 성장률인데 이거는 매년 5년간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는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값을 사용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보시면은 이제 스타벅스도 아까는 우리가 통계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분석에 들어간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 여기를 쭉 내려보면은 여기에 향후 5년 예상 성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값으로 이제 성장률을 계산했고요. 이제 잉여 현금 흐름과 성장률을 계산했으니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할인율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WAC이라는 거를 써서 이제 할인율을 놓고 하는데요. 이제 WAC은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회사의 주식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야 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 공식도 보시면 어려운데 저는 보통 이 공식을 사용해요. 이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본 비용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저는 이 WAC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자기 자본 비용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좀 약간 이 마이너스가 될 순간부터 이게 계산이 이상해져요. 계산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가 줄어드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2019년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는 WAC을 쓰지 않고 7%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값들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할인율이 7%, 성장률 아까 계산한 9.1%, 안전마진 10%, 그리고 이제 10년 미국 국채 금리는 저는 이제 2%로 놨어요. 지금은 좀 되게 낮죠.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1%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2%로 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 흐름을 예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계산한 32억이 여기 있죠. 32억 달러가. 이걸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년 9.1% 성장하는 거예요. 매년 9.1%, 9.1%, 9.1%씩. 그런 다음에 이 계산한 값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줬죠. 이 값들을 토대로. 그리고 이제 이 미국 국채 금리는 언제 쓰냐 하면은 이제 저는 예상하는 게 회사가 계속 9.1%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4년 이후에는 2%씩 성장할 거다. 미국 국제 안전자산처럼 2%씩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2%라고 놓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트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5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미래의 가치들을 현재 가치로 지금 불러오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현재 가치 계산한 값들을 하나하나씩 더해줘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해주면은 총 5년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약 156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가치를 구할 건데요. 최종 가치는 이거는 이제 미래의 가치예요.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 가치를 또 현재 가치를 계산해 주는데 일단 미래 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면은요. 2024년 최종 가치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값을 활용해서 아까 말한 미국 국채 금리처럼 이제 그 이후에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약 920억 달러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계산을 해서 이제 최종 가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주려면요. 이제 920억에서 7% 이제 할인율을 5번 적용하는 게 뭐냐면 5년이니까요. 그렇게 적용해주면 이제 661억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총 가치는 현재 가치들로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5년 현금의 현재 가치인 156억과 최종 가치 현재 가치인 661억 달러를 더해주면은 약 817억 달러가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아까 총 가치 이 817억 달러를 유통 주식수 이것도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약 11억 7천만 유통 주식주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내재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밀리언은 캔슬이 되고요. 이제 81,748에서 1,170을 나눠주면은 69.87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69달러 87센트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안전마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전마진은 제가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에 대해 한마디 했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주식이 너무 비싸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하자마자 주식이 7에서 10%가 떨어져요. 7에서 한 10%가 정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꼭 굳이 10% 놓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5%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15%로 놓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얼마나 본인이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안전마진을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는 10%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총 이제 스타벅스의 이제 파이널 값이죠. 마지막 최종 값은 62.88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제 그대로 그냥 69.87달러 적용해서 하셔도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가격을 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값을 놓고 이제 어떻게 예상하시냐에 따라 값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염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이제 앞에 동영상들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순간에 사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지금 사던 뭐 며칠 전에 샀던 그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10년, 20년 들고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의 값어치는 항상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크게 변수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요즘처럼 이제 변동성이 많은 장일 때는 이제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5% 올랐다가 어쩔 때는 뭐 7% 떨어졌다가 이런 순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저번에 했던 4월 27일자예요. 4월 27일자에 제가 이제 스타벅스 기업 분석을 할 때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지선 중에 71.68달러와 78.08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보시면은 이번 주에 이 두 지지선과 저항선을 사이로 왔다 갔다 주식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번 주를 보시면 이제 71달러와 78달러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이게 이번 주 봉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71달러랑 78달러인데 거의 차이가 이제 한 약 6, 거의 한 7달러 되죠. 그러니까 거의 7달러, 6, 7달러 되는데, 이제 그게 거의 이 주식에서는 거의 8%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거의 8%가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사신 분들은 8% 이득을 보셨겠지만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이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를 왜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보시면은 이제 일간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주간 차트는 자세한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4월 27일 했던 게 이제 요거예요. 4월 27일이 이날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주가가 올라요, 사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사실 뚫고 올라갔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거는 이제 좀 이 올라간 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경우에 좀 거래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고 돌파했을 때 하루를 더 봐요. 하루를 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떨어질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시면 안 돼요. 사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전에 있던 71달러 지지선을 한번 이제 찍어보죠. 왜냐하면 이 바닥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닥이 사실 꽤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이 4월 7일 이때쯤부터 시작된 거에 저 지지선이거든요. 계속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사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지지선이 있어서 이 지지선을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 지지선이 괜찮다, 이 지지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다시 그 위에 있는 다시 저항선으로 올라가서 체크해보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때 사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플러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때 사면 안 되겠구나, 이때 사면 안 되고 무조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서 지지선에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고, 지지선에서 받쳐줄 경우에 이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지선이 받쳐줄 수 있지만 못 받쳐주고 이제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약간 이제 계속 그 주식을 하루 종일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길게 보면은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으면은 이것을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제 CNBC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2019년이랑 2020년을 비교하는 건데요. 주가가 S&P 500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때 주가가. 그런데 이제 과연 2019년 5월 7일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2020년 5월 7일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예상하는 게, 지금 주식은 같은데 과연 미래도 같을까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게 같은 건지 한번 좀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건데, 보시면 이제 forwarding PE 레이쇼가 17이고 20.3이에요. 17일 때는 약간 이제 적정가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S&P가 보통 이제 15에서 18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적정가였는데
지금은 20.3% 약간 고평가가 돼 있죠. 근데 10년 국채 금리가 이때는 2.45%, 꽤 높아요. 지금에 비하면. 왜냐면 지금은 0.64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국채가 금리가 낮아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보면은 그 당시에 3.6%, 거의 이제 완전 고용인데 지금은 14%, 이제 정확히 말하면 14.7%였죠. 4월 달에. 그러니까 14.7%니까 거의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4배가 뛰었는데 지금 이게 과연 다시 원래 수준인 3.6%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GDP가 있어요. GDP가 그때는 성장하는 플러스 2%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4.8%였죠. 그리고 다음 분기는 더 암울하다고요. 다음 분기는 뭐 마이너스 20%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망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주식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고 사람들이 답하는 거였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주식들이 지금 되게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팽이라든지 약간 그런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다른 것들도 같이 올라가줘야지 주식이 올라가는데 그럴 수가 있는지가 지금 사실 의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 주가를 이제 오래 받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페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상 올라갈 때는 좋아요. 올라갈 때는 좋지만 항상 올라가고 있을 때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게 떨어질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